어퍼컬처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강자죠. 창작물의 강자 대결도 재밌지만 역사 속 강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근원적인 역사를 주제로 한 강자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히스토리아를 쓴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그리고 히스토리에가 떠오릅니다. 참고로 히스토리에는 기록하여 남긴다는 뜻을 가진 히스토리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 방언입니다. 데프레퍼드의 명반 히스테리아와는 다른 뜻입니다. 오늘 소개할 강자는 히스토리아를 쓴 헤로도토스와 히스토리에의 주인공 에우메네스입니다. 헤로도토스면 사기의 사마천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우메네스는 역사가도 아니잖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히스토리에의 작가 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록하는 일을 그만둔다. 그때부터 기록자는 기록당하는 쪽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멘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해서 지금까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후회합니다. 이유가 만화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진로를 잡았던 것인데 누군가에게 1000억이 있으면 뭐 할래? 라는 질문을 받고 배 사서 보물 찾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대답했었습니다. 네, 저는 만화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 모험하는 만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뭐 이미 늦었죠. 정말 만화 그 자체를 좋아했다면 1000억이 있어도 만화를 그릴 것이다 라고 했겠죠. 여러분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1000억이 지금 나한테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 1, 2년은 혹은 뭐 5년까지는 그냥 놀 수도 있는데 지루해서 못 버팁니다. 분명히 뭔가를 할 겁니다. 뭐 노래가 좋아서 보컬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축구하러 다닐 수도 있죠. 그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뭐 돈 되는 일을 하거나 사정이 좀 낮다면 관련 직종을 찾을 거라 봅니다. 제가 언젠가 배를 산다면 뭐 에우메네스처럼 기록당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헤로도토스와 에우메네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에우메네스는 기록하는 쪽 사람에서 기록당하는 사람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히스토리에를 보신 분들은 에우메네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바로 옆에서 그를 보좌하며 왕정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을 접한 플루타르코스와 아리아노스 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우메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원정을 떠난 장군 중 유일하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민족 문관 출신이며 또한 뛰어난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을 들고 역사에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그는 야심 많은 전쟁광으로 묘사되었으며 코르넬리우스 네포스 전기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을 위해 끝까지 싸운 의로운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는 자에 의해 평가가 극명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은 영화 300으로 잘 알려진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영화는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헤로도토스. 그 이전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길가메시 서사시 등 시처럼 노래처럼 써내려간 글들이 전부였습니다. RPG 게임의 주점 한가운데서 바드가 영웅의 일대기를 노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이고 거짓인지 알 방법이 없었죠.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는 서사시의 형태를 탈피하고 산문의 형태로 쓴 서양 최초의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비유들과 신화적인 묘사들로 점철된 기존의 글들과는 다르게 직설적인 묘사와 실제 경험을 통한 조사, 교차 검증을 통한 과학적인 산문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을 들었다면 그 출처 역시 밝혔습니다. 물론 현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틀린 부분 역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건축 시 쿠프왕이 노예 20만을 강제 동원해 잔혹하게 노동을 시켰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남쪽에 가면 해가 정오에는 북쪽에 떠 있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며 일단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죠. 당시 세계관의 한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최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야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직접 팩트체크를 위해 무지막지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모든 지방, 소아시아,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흑해 연안, 스키타이족의 나라, 흑해 남한, 트라케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나일강 상류, 엘레판티네시, 나일강 제1폭포, 북아프리카의 퀴레네시, 서아시아, 티로스시, 에우프라테스강, 바빌론 등 그 당시 전 세계라 생각했던 모든 곳을 경험했죠. 두 다리만 튼튼하다고 해낼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당시엔 곳곳에 도적들과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중소규모의 반란 또한 일어나고 있었기에 한몸 지킬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이 없었다면 절대 시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펠로폰네스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살던 지방의 참주인 우릭다미스를 33살의 나이로 축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학문뿐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했다는 반증입니다. 에우메네스 역시 문관 출신이지만 전투력 역시 막강했습니다. 전쟁 공로로 카파도키아와 파플라고니아의 영토까지 할당받았으니 능력 있는 장군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제국 최고의 지략가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히스토리에서 역시 그는 검술도 뛰어나며 육체적으로 뛰어난 스키타인으로 묘사됩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네오프톨레모스와 일기토를 벌여 그를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개인 경호원이니 그의 무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우메네스의 숙적 안티고노스에게 잡혔을 때 그는 자신이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자신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문물을 갖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문관 출신이면서 장군으로 더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46살에 과거에 급제한 권율 장군, 고려시대 성종 2년에 문과 장원 급제한 강감찬 장군이 문관 출신입니다. 에우메네스는 이민족 출신의 문관 출신이라는 약점 때문에 아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전연승을 하다 결국은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와키 히토시의 말처럼 기록하는 쪽은 역사에 남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헤로도토스도 당대에는 학문으로는 여러 학자들에게 언급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서술이 진실이라기보단 거짓이라는 평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의 서술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조명받게 되었죠. 에우메네스 역시 계속 기록하는 입장이었다면 히토시에게 발굴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둘 다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화자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역시 둘 다 강자가 아니었다면 어퍼컬처에 소개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 문물을 겸비한 최강의 학자 헤로도토스와 에우메네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